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헤겔이 200년 전에 이에나 전투에 참여했던 나폴레옹을 보면서 자유의 이념을 찬양하고 세계 영혼이 도래했다고 하는 그 경탄의 마음으로 정신현상학을 출간했는데요. 얘도 역시 오늘은 헤겔의 마음이 되어 존재의 숲에서 강의에 임합니다. 존재의 숲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거대한 힘이 이제 점점 물러나고 있고요. 곧 사라집니다. 새로운 힘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12월 3일에 역사적 사건에 의하여 새로운 주체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디우적으로. 주체는 이미 형성되어 역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 주체를 형성하는 거야. 이 점에서 바디우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이죠. 그죠? 거대한 물결 안에서 이성의 관계를 부리면서 역사는 끊임없이 부정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안보나 경제 모든 면에서 침몰 직전에 있죠. 그죠? 단 며칠 만에 환율은 급등하고 코스닥, 코스피, 주식시장, 주식 외환시장에서 140조가 증발했다라고 하죠. 그죠?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그 역사적 시간을 볼 때 이런 와중에도 국민의힘, 그죠? 내란당이죠. 그죠? 내란에 부역한 자들이 지금도 예산이 어떻고 그리고 자기 당리 당략에만 빠져서 헛소리를 삑삑 해대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탄핵은 시간 문제고 윤석열이도 곧 구속될 것 같죠. 그죠? 일단은 그렇게 보수들이 외쳐대는 한미동맹이 무너졌고요. 미국은 지금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윤석열이가 저렇게 앉아있는 동안 경제는 점점 침몰하고 구테타 정부, 여행하기가 위험한 나라, 이 완전 낙인이 찍힌 거예요. 얘도 며칠 동안 독일에 있는 친구들과 미국의 지인들 다양한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정말 12월 3일 이후에 평소에는 연락을 잘 안 하던 친구들과 지인들이 연락을 하고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얘도가 볼 때 얼마 못 갑니다. 저렇게 국민의힘이 무슨 전략을 짜고 정치적 셈법을 통하여 전략적으로 그죠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역사의 물결은 이걸 삼켜버리고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이제 일주일이 됐는데요. 일주일 전에 얘도가 그랬잖아. 비상계엄 선포하고 1시간 뒤에 올린 영상에서
윤석열은 끝났다. 그러니까 탄핵을 부결시켜도 그건 예도는 그날 웃었어. 얼마 갈까? 토요일 날. 과연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정말 역사를 못 잃는 병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 또 강의 마치고 국회로 가겠지만 오늘이 4번째입니다. 예도는. 12월 3일 이후로 책이 손에 안 잡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뉴스를 쳐다보면서 어떤 소식이 떴을까 또 쳐다보고, 안 보려고 해도 또 쳐다보게 되고 그런 상황인데,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당략에만 빠져서 헛소리를 삑삑 해대는,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공산 전체주의를 이 기회에 완전 타파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간첩에 의해서 이 나라가 전복된다. 이게 그냥 일반 보수 유튜버 그 댓글이 아니고 예도 TV 댓글에도 달린다니까요. 물론 제목 보고 들어오겠죠. 이분들이 무슨 철학 강의를 듣겠어요. 제목 보고 이제 들어와서 이쪽 이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잖아. 야, 여기에 윤석열 체포하라 그런다 하면서 들어와서 막 똥을 싸놓고 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얼마 못 갑니다. 다 예상하시겠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무너진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참 막막하죠. 그죠? 새로운 힘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국민의 힘을 이렇게 욕하고, 그죠? 저게 무슨 정당이야 하면서 내란당 꼬리표를 붙이는 것까지는 뭐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치가 왜 이렇게 양극화됐을까? 그 역사를 쳐올라가 보면 거기에 민주당 역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좌파 파시즘을 만들어서 한쪽을 5년 동안 공격했고요. 사실은 그 적폐청산은 빨리 끝내고, 그죠? 빨리 끝내야 되는 거야. 그게 어떤 방식이건 간에 끝내고, 그러니까 뭐 한 1년 뭐 이렇게 이게 길어지면, 그죠? 그 안에서 또 적폐가 나오는 거야. 나중에는 자기들이 적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은 가능하다면 시간을 오래, 5년 동안 적폐인 그런 역사가 있나, 여러분? 그러면서 빠정치를 받아들여서 정치적 그 현장을 경직시켰죠. 그죠? 신이 나타났으니까 예도가 미친 듯이 비판했잖아. 지금도 정신을 못 차려. 지금도 윤석열보다는 100배 낫지 않았느냐 막 이러고, 뭐 그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이런 좌파 파시즘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민주주의의 그 부드러운 현실성을 파괴했던 적이 있죠. 좌파 역시도 진보 역시도 인정해야죠. 그죠? 그러면서 갈라치기 하고
사냥하고 한쪽을 그냥 매도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만이 정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 되치기 당해서 그래서 이 법실정주의 고발사회 이런 식의 사회를 만들어내고 경직시킨 게 단지 윤석열만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도가 큰 인물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미국은 12월 3일 이후로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열강들 역시도 위험한 국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되면 환율이 1,500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죠. 1,400원을 넘어서서 이렇게 되면 물가도 오를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다 국민이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이 짐을 지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배 두드리면서 잘 사는 게 정치인들인데. 지금 똥인지 오줌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도가 그러게 여러분들 외국을 나가보면 대한민국이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여도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위대한 대한민국이라 그러면서 강의를 하나 했고요. 돌아오는데 옛날에는 독일을 들어갈 때 러시아 모스크바 위로 직접 이렇게 갔다고. 그러면 뭐 11시간, 많이 걸리면 12시간. 그런데 이게 돌아가니까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 지역 쪽에서 전쟁을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 쪽에서 전쟁을 하니까 대한항공 이 비행기가 그걸 피해서 그죠 돌아서 가는 거야. 거기에서 마음이 또 한 번 무너졌고요. 갈 때나 올 때나.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라보는데 정치 없이 세계 경제의 위기에 의하여 고통당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더 어렵게 됐죠. 그죠? 완전 똥이 된 거예요. 지금. 이런 위기를 정치인이 만들고 국민이 수습하는 이런 방식이 대한민국인 거야.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지도자도 있었죠. 그죠? 좋은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당리당략, 이념, 그리고 그걸 통하여 빠정치, 그 다음에 우리만이 옳다라고 하는 저 병신들 봐 이러면서 손가락질 할 때가 아니야. 이 대한민국을 다시 기초부터 세울 수 있는 큰 인물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혁명적 주체의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다시 건설할 수 있는 또다시 세계 열강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야 돼. 언제부턴가 대통령이 뭐야? 여러분 생각해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민주당 쪽을 위한 대통령이었고, 그 다음에 국힘당에서 나오면 국힘당을 위한 대통령인 거야. 그쪽을 위한. 그 와중에 그냥 대한민국은 똥이 된 거지 뭐. 한쪽을 위한 대통령. 대통령은 양쪽을 아울러서 갈등을 조절하고, 그죠? 불화를 가능하다면 조절해서 국가를 잘 이끌어 나가고 세계 속의 한국을 볼 수 있는, 그죠? 해결에 부정하면서 파괴하는
이 부정의 신을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진 자, 이런 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의 이념도 넘어서고 보수의 이념도 넘어서서 화해시키면서 대한민국의 이 4차 산업에 점점 진입하는 이 시기에 다시 세울 수 있는, 특정 이념에 잡혀서 인기에 놀아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찬양하는 자들의 목소리에 놀아나는 이런 인간은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또다시 갈라놓는 그런 자 말고 정말 큰 인물, 세계 역사를 보면서 세계 속의 한국을 볼 수 있는 거시적인 눈을 가진, 지평을 가진 그런 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지금이 딱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예도는 진보 진영의 김대중이가 제일 큰 인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서 노무현은 시민사회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었고요. 김대중은 세계 속의 한국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옥중에서도 철학책을 읽고, 그죠? 문학책을 읽고, 세계 역사를 읽고, 대한민국 안에 법실중주의에 갇히지 않는 세계적인 인물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외교가 쉽죠. 일본하고도 제일 친했으니까 그때가. 그 다음에 세계 열강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대화를 하기를 원했던 인물이 김대중이었어. 김대중 때는 여러분, 지금과 같이 거대한 여당이 아니었어요. 집권할 때. 그래서 다른 당들과 합쳐서, 그죠? 정부를 운영해야 됐고요. 그리고 김종필하고 합쳐서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했던, 거기다 IMF가 왔고요. 김대중이라고 뭐 다 잘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는 공익을 위해서 일했어. 첫째. 그리고 결코 자기를 찬양하는 자들에게 이게 그릇이 작은 거잖아. 김대중이라고 팬이 없었겠어? 찬양하는 자들에게 그 목소리에 취하지 않았고요. 항상 냉정했고 현실을 보면서 국민을 생각했던 지도자, 여러분. 그래서 IMF를 극복했고, 이 국민이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얘도는 그래 생각해. 그리고 보편복지를 위하여, 그죠? 토대를 놨고. 김대중 없었으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암병 하나 걸리면 있잖아, 재산을 팔아야 됩니다. 병원도 못 가. 거기다 이런 토대 위에서 보편복지를 세운 그 토대 위에서 노무현이도 또 새로운, 거죠? 거기에 더 세밀하게 계속 개혁해 나갔던 거 아니야? 큰 인물이야, 정말. 그리고 자기가 뭐 죽을 뻔했잖아, 박정희한테. 그런데 정치 보복을 했어요, 김대중이가. 오히려 과거의 역사를 다 이렇게, 그죠? 아우르면서 세계 열강들하고, 그죠? 정말 부드럽게 정치를 해나갔던 인물. 그래서 의료보험 제도는 온 세계가 부러워하잖아. 그래서 미국에서 살던
한인들도 나이가 들면 한국으로 돌아오는 지금 그런 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없어요? 얘도 주변에는 두 분이나 있어. 이런 토대를 놨던 거야. 그리고 디지털 사회에 토대를 놓고, 그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삼성이 이제 소니를 이기기 시작한 거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는 그 모든 토대를 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대중 때는 뭐 대화를 안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였어. 그러니까 삼김 시대보다도 못한 거예요, 지금 정치는. 정치는 없잖아. 그냥 양쪽에서 우리의 힘만 있는 거야. 우리가 바로. 그래서 얘도 민주당을 일평생 지지해 왔던 자로서, 그죠? 그렇게 크게 뭐 할 말은 없는 거야. 그러나 윤석열이가 12월 3일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거는요, 이거는 박근혜가 탄핵을 당한 사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똥으로 아는. 사실 베트남은 지금 아시아 국가 중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나라죠, 그죠? 그러니까 베트남보다도 못한 어떤 아시아의 다른 국가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언론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독재 국가로 낙인 찍힌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국힘당 중에 바른 목소리 내는 놈이 어디 있어서 다 부역했지.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 정상이 아니다. 얘도 1년 전, 그 다음에 2년 전 나르시시즘에 빠진 그런 자기 세계에 갇힌 자다 하면서 강의를 했잖아요. 다 예상하고 있었다고, 주변에서는. 그런데 국힘에서만 모르고 있는 건지,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 거야. 친윤 코미디지. 이 인간들 전부 다가 부역한 자들이에요. 친윤, 친한 코미디지. 오늘도 싸우더라고. 아침에 보니까 이 시국에도 헛소리를 삑삑 해가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국힘이 해체됐느냐 아니냐는요, 사실 여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보수가 있어야 진보도 같이 살아갈 수 있고요. 이것이 합쳐져서 서로 갈등하면서 반목하고 알력을 만들어내면서 국가가 발전한다고 봐. 그렇지만 언제부턴가 이 정치판에서의 보수는 극우가 됐어, 그죠? 극우랑은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극우. 거짓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소모전만 벌이게 만드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보수는 민주당이고, 그 다음 거기에서 진보는 뭐 다른 다양한 진보적 목소리를 내는 그런 자들의 어떤 당이 진보당이라 그러잖아. 그런 정도인가요? 사실 국힘은 다 허물고, 그죠? 보수 이데올로기를, 그래도 건강한 보수 이데올로기를 가진 그런 자들의 말을 들어서
다시 세워야 아마 살아남을 겁니다. 앞으로 선거에서 점점 쇠퇴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시대 정신에 뒤떨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시대를 못 읽는 당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야. 그냥 법조항만 외워갖고 그런 자들이 많은 그런 당은, 그죠? 자기 아니만 생각하는 인간들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대로 책이 안 읽혀서 외도도 이런 현실 정치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니까 그 댓글이 많이 달리잖아. 외도는 웬만하면 좀비와 같은 사고, 그리고 뭐 욕설 이런 것만 아니면 그냥 좋아요 누르고 둡니다, 그 댓글을. 그런데 택도 아닌 뭐 간첩 뭐 어떻고, 간첩이 대한민국에 간첩이 있대. 오케이, 있으면 잡아가야지. 당연히 간첩 있으면 잡아가셔요.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에 간첩이 상당히 많아서 모든 조직을 지배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근원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됐대,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댓글을 왜 놔둘 수 있겠어? 제정신 아닌 인간들의. 예도TV에 다양한 애청자님들이, 그죠? 시청자분들이 그런 댓글을 읽으려고 돌아? 정말 코미디인 거지. 그래서 철학자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철학자니까 하는 거야, 병신들아. 철학이 뭔지는 알아? 철학이 뭔지는 아냐고. 철학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고, 거기에는 플라톤과 칸트만 있는 게 아니야. 플라톤 책, 칸트 책 읽으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책 읽으면서 원전 강독만 하는 게 철학이 아니라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 그러잖아. 이런 현실 정치에 침묵하는 게 무슨 철학자야? 기가 차죠, 그죠? 이런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긴 이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침묵하고 플라톤과 칸트의 책을 읽으면서 고고하게 처박혀 있는 게 철학자야, 그러면? 철학 안에는, 서양 철학 안에는 다양한 철학들이 있죠, 그죠?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은 저항을 가르쳤어요. 헤겔 역시도 프랑스 혁명을 보면서 정신현상학을 냈고요. 마르크스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독일에는 비판 이론가들이 있었고요.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발터 베냐민, 마르쿠제, 오늘날의 하버마스까지. 하버마스가 요즘 책까지 냈는데 이상하더라고. 독일이 좀 보수적인 데가 있어. 또 이렇게 하이데거라든지 칸트라든지 헤겔이라든지 후설이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은 또 다른 깊이가 또 있죠, 그죠? 사회 철학자들이,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68 좌파 운동에 침묵했어? 거기에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철학을 했지? 바디우, 마르크스주의자죠, 오늘. 랑시에르, 아이고. 오늘날 슬라보의 지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무슨 공정? 어? 무슨 철학적 담론으로 꺼낼 만한 그런 감이 돼야 공정으로 나가지. 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공정하게 뭘 할 수가 있어? 국힘 쪽도 이렇게 편들어주고, 민주당도 이렇게 편들어주는 게 공정이야? 정신 빠진, 아이고. 여도는 이렇게 철학한다. 오늘 또 강의 마치고 국회로 갈 건데요. 그래서 현실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 철학자는? 이런 역사적 사건에 붙여 예수도 침묵했겠어? 정말 참 새로운 힘이 나타나고 있어. 여러분, 이제 윤석열의 그 무도한 힘은 그죠? 사라지고 이 새로운 힘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얘도는 지금 이 시점에는 자기 당리당략, 그 다음에 빠정치, 인기, 포퓰리즘 이런 데 빠지지 않고 냉정하게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힘이 나타나기를 존재의 숲에서 희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국민들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게 누가 될지 그건 언젠가 또 나타나겠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